먼저 새누리당 상황부터 이만수 기자에게 듣겠습니다. 이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시끄럽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이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이재만 전 동구청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유승민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에는 그 후보자를 내지 않고 무공천해야 한다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을 일축하고 유승민 의원의 기자회견도 맹비난한 건데요. 유 의원을 지목해서 자기 정치의 합리화를 위해 헌법 가치를 왜곡했다면서 정치적인 희생양인 듯 행세하는 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구태 정치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새누리당에 입당한 이래 꽃신을 신고 꽃길만을 걸어왔다면서 그토록 혜택받았던 당을 버린 것은 선배 동료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을 던져주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의 말입니다. 20대 국회를 제대로 만들도록 해야 하는 중대한 선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당을 모욕하고 침을 뱉으며 자기 정치를 위해 떠난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스스로를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한구 위원장은 다만 당 대표와 공천위가 마찰을 빚은 점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개혁과 혁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 점은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 반응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에 머물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자신의 과거 행적까지 일일이 짚어가면서 맹비난한 데 대해서 대꾸할 가치도 없다면서 일축했습니다. 유 의원은 대구 선거사무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는데요. 공천 과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잠시 뜸을 들인 뒤에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혜진, 유성걸 의원 등 경선 없이 공천에서 탈락한 친유승민계 의원들과의 무소속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앞으로 고민해볼 문제라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들어보시죠. 연대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써본 적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지 말고 무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무성 대표는 이한구 위원장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오늘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던 최고위를 연기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서둘러 최고위를 열어서 공천 작업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무성 대표는 즉답을 피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김무성 대표를 만나고 온 황진하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고민이 많다.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 말씀하시면서 좀 생각을 하고 아직 시간을 매셔야 되는지 이런 건 아직 결심이 안 쓰신 상태. 네, 김무성 대표는 유 의원의 지역구뿐 아니라 이재호 의원과 유성걸 의원 등 여론조사에서 앞섰던 후보가 경선 없이 공천에서 탈락한 지역구 공천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 반에 그러니까 20분쯤 뒤에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주호영, 윤상현 의원도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밝혔고 이재호 의원 역시 잠시 뒤인 오후 3시쯤에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네. 김무성 대표 기자회견이 이제 20분, 18분 뒤에 열릴 텐데요. 어떤 얘기를 하겠다는 건지 좀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김무성 대표가 잠시 뒤에 있을 긴급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밝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오늘 오전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죠. 이 김무성 대표는 이곳에는 후보자를 내지 않고 무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이재만 전 동구청장을 단수 추천을 했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향후 대응책을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다시피 황진화 사무총장, 공천위원이기도 한데요. 황진화 사무총장이 직접 김무성 대표를 방문해서 지난 공천 과정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단수 추천된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는 황진화 총장을 만나서 아직 고민이 많다면서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심이 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황진화 총장은 또 이 친박계 최고위원들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서둘러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도 김무성 대표에게 전했다고 밝혔고요. 다만 김무성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언제쯤 최고위를 열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와 또 승인이 보류된 4곳의 지역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 공천 문제, 특히 유승민 의원 지역구를 포함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아마도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종인 대표가 기자회견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경제 총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김 대표 기자회견 소식도 전해 주시죠. 예, 그 비례대표 논란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더민주는 일단은 그 내부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공천 작업 마무리에 대한 소회 그리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대표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오직 국민만 믿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과정의 진통은 결과의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서 20대 총선을 경제선거로 규정하고 완전히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대 총선은 경제선거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고 국민에게 다시 삶의 희망을 드리는 선거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고 서민과 중산층, 보통 사람들의 경제 주권 회복하는 선거입니다. 네, 더민주는 내일쯤 선대위 구성안을 의결해서 기존 비상대책위 체제를 선대위 체제로 전환할 계획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의 역할론도 조금씩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문 전 대표의 공동선대위원장 임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고만 밝혔는데요. 선대위에 본격 합류하는 방법과 함께 외곽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총선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총선전에 돌입한 국민의당은 오늘 제주도당 창당대회를 엽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늘 제주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에 이어서 제주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주가 제2의 과학기술혁명에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만수입니다.